자, 우리 원해방정식까지 얘기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크게 이제 점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도형의 이동. 근데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점의 이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겠지. 이 점의 이동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 있죠.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을 얘기를 할 때 말이지, 아니 평행이래, 누구랑 평행인데, 이거 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무엇에 대한 평행이동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X축,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뭐겠어? X축에 대하여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뭐야? 이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점이 있어. X, Y라는 점이 있다고. 그런데 얘를 말이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이동을 하겠니?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면 X 좌표가 A만큼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또 어떤 점이 있어요. X, Y야. 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대. 얼마만큼? B만큼.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겠니? X, Y의 좌표가 B만큼 더해지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세요. 그러면 Y 좌표는 변함이 없다. X 방향으로만 2만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라는 점, 2, 이렇게 3,2라는 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대칭이동은 또 무엇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게 뭐냐? 첫 번째, 선을 중심으로 대칭을 한단 말이에요. 선 대칭. 두 번째는 점 대칭. 이런 게 있어요. 선 대칭, 점 대칭. 자, 선 대칭은 이제 어떤 선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뭐 직선이지. 네, 직선인데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 X축 대칭. 두 번째는 Y축 대칭. 세 번째는 어떤 직선 대칭. 이렇게 세 가지의 선 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 대칭은 또 뭐가 나와? 첫 번째, 원점 대칭. 두 번째는 뭐 어떤 점 A, B라는 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이렇게 점의 이동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각자를 다 정리해서 쓰시고요. 자, 그랬을 때 도형의 이동은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여기 있어요. 어떤 점이 있다고요. 점이 X, Y예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동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X축을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딱 찍히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X축의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Y의 좌표가 부호 반대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Y의 부호가 반대가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칭 이동했을 때. 자,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지. 자,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빡 하면 얘랑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y좌표는 똑같은데 x좌표가 부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의 부호가 반대로 갑니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직선 대칭인데 이것을 조금 우리는 더 자세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 왜냐? 이거 두 개 너무 쉽잖아. 그지? 자,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mx 플러스 n 이런 직선이 있어요. 쪼로롱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런데 어떤 점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잖아. 그런데 자, 얘가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냐고요? 얘랑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자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두 가지 조건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 그래서 A, B와 C, D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해야 되겠죠.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는요, A-C분의 B-D로 이제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거랑 얘 기울기가 M인데, 둘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쓰시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너와 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 라는 조건을 쓰는 거지. 그래서, 자, 너와 너의 중점이 뭐야? 2분의 A 더하기 C, 2분의 B 더하기 D 이것이 두 점의 중점이죠. 그것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B 더하기 D는 M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M 해서 이 두 개의 조건만 쓰면 두 개를 연립을 해. 연립을 하면 C, D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고 도형에서의 직선에 대한 대칭도 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대칭에 대한 내용을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그림도 좀 그리시고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필기 하세요. 이렇게 이어서 자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조건을 이용한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점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지우니까 요 아까 그 장면 일시정지 해놓고 노트 필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게 점이 있는데 x, y야. 이거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단 말이야. 자, 원점이 여기 있죠.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은 어떻게 된다? 이걸 지나가는 방향으로요. 지나가는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이 이 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한 녀석은 x와 y에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그러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이지 원점이 아닌 특정한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이거는 자 어디 뭐라고 할까? 자 A,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 그러니까 얘를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자 요길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이 선분의 가운데에 있는 점입니다. 중점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중점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거의 중점이잖아요. 이 중점의 좌표가 a, b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은 a예요. 그 다음에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은 b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을 알아내는 거고 여기서 x 프라임을 구하면 x 프라임은 2a-x로 구해지고 여기서 y 프라임은 2b-y로 구해지죠. 굳이 뭐 이 결과를 외우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동 전과 이동 후에 점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대칭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만큼 회전한 점, 그 점이 너의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 이동한 점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도형에서는 좀 써먹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시고, 요 점 대칭에 대한 얘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에 대한 이동, 이걸 얘기했어. 자, 우리 도형에 대한 이동을 얘기를 해볼게요. 도형은 점과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도형의 방정식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거 좀 심각하게 잘 봐야 돼. 도형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fx, y는 0.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등식이라는 거야. 는 0, 등식. 그리고 그 등식은 x와 y라는 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 그런데 그것이 는 0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해서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과 y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x값과 y값이 한 쌍이 아니야.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x의 값이 바르르 변하면 그 어떠한 관계식의 규칙에 따라 y값도 바르르 변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점으로 바르르 찍는 거야. 그것이 어떤 도형으로 바르르 나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야. 알겠니? 여기서의 x하고 y는 왜 x하고 y로 표현하냐면 변수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방정식이 있어. 근데 그 방정식을 f의 x', y'은 0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어. 아, 그런데 x'도 변수래. 그리고 y'도 변수래.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도형을 나타내는 등식이 되겠지, 그지? 오직 x하고 y로 표현되어야지만 도형이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오해를 버려. 그냥 이거는 하나의 변수를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지. 그래서 얘도 변수면 이것도 도형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말이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런 원이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관계식이 또 하나 있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뭐예요? 4. 이런 애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 놓고서 야,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과 y'이 뭐지? 라고 계산을 한 거야. 계산을 해갖고 점으로 팍 찍었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됐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한 원이구나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x하고 y로 표현을 하건 이렇게 표현을 하건 뭐예요? 도형을 의미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선생님 만약에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 이것도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너도 그렇다면서요? 맞아요. 너도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에? 그럼 둘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같은 겁니다. 에? 그러면요, x', y''을요, 얘를 x로 y로 바꿔줘도 같은 도형입니까? 같은 도형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의 x랑 여기서의 x는 같은 x입니까? 달라요. 뭐예요? 왜 달라요? 얘도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변수고요. 얘도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x나 y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y값과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 y값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등식이 참이 되는 x값과 y값을 점으로 찍은 게 이 원위의 어떤 점이죠.
이 등식이 참이 되는 x과 y 값을 점으로 찍은 게 이 원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과 y 값을 점으로 찍은 게 무수히 많은 이런 점인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x, y와 얘를 만족하는 x, y가 같은 점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교점이죠. 이때는 너를 참이 되게 하는 x, y와 너를 참이 되게 하는 x, y는 같은 x, y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점들은 어때요? 다른 점들이죠. x하고 x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변수고 변수이며 우리는 각각의 관계식에서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각각의 문자의 값들, 변수의 값들을 점으로 찍어 놓은 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배경 지식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이제 도형의 이동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f의 x, y는 0이라는 도형과 x', y'은 0이라고 하는 것도 도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자, 어떠한 점이 있는데 x, y가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이 도형 위의 점이라고 해봅시다. 모든 점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y만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말이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동일하게 x축의 방향으로 모든 애들을 전부 다 a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리고 그 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 플러스 a, y라는 점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요. 어떤 도형 위에 점들이 있다고요.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우리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하고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x', y'이라고 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이 도형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됐느냐가 아니에요. 얘는 이 도형에서부터 비롯된 애예요. 그러니까 x', y'과 x, y는 관계가 전혀 없지가 않고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서 여기를 x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바로 너란 말이야. 그럼 평행이동한 점이 바로 뭐냐? 넌데. 자, x 플러스 a, y가 평행이동한 점인데 그것이 어떤 이동한 이 도형에서의 x'과 y'이 된다는 말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 플러스 a는 x' 이렇게 되고 y는 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관계식은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계식을 이 관계식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식에서는 x와 y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x는 여기서 뭐냐? x'-a다. y는 뭐냐? y'이다 라고 했더니 이 x가 뭐가 됐어요? x'-a, y는 y''이 되었어요. 자, 이거 이 관계식은 등식은 참이겠죠. 왜? 여기 x에다가 너를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 y에다가 y''을 그대로 대입했으니 이 관계는 또 동일한 f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입력되는 숫자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을 구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예요. 그런데 여기 프라임이 있죠. 아까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된 도형이나 x, y로 표현된 도형이나 똑같다고요. 그죠? 여기 색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형식을 바꿔서 변형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은 x자리에
x-a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합니다. 자, 요거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써볼게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f, x, y는 0이야. 자, 이런 도형이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면 x, y라는 평행이동전의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점으로 평행이동이 되는데 그 평행이동된 점들을 우리는 x', y'이라고 할 거고 나는 x'과 y'의 관계식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x 플러스 a는 x'이고 y 플러스 b는 y'이기 때문에 x는 x' 마이너스 a와 같은 녀석이고 y와 y' 마이너스 b는 같은 녀석이야. 그런데 우리는 x'과 y'의 관계식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x하고 y의 관계식은 알고 있는데 이 관계식을 가지고 평행 이동한 점들의 관계식을 끄집어낼 거고 따라서 이 x에다가 우리가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줘도 괜찮다. 왜? x랑 너랑 같은 애기 때문에 y에다가 y' 마이너스 b를 대입해도 괜찮다는 거고요. 이거 는 0인데 다만 여기에서 x'과 y'을 우리는 그냥 x-a, y-b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 결론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이렇게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이 얘가 되며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적용할 거냐면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 x-a를 대입할 거고 y 자리에 y-b라는 애를 대입을 할 겁니다. 되는 거. 이게 도형에서의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이야. 요거를 전부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 적으시고 일시정지하고 적으세요. 선생님 바로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와 같은 개념이 전부 다예요. 자, 따라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아니 x축으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킬 건데 이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x, y라고 할 겁니다.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요. 이렇게 대칭 이동에서 나온 점들을 우리는 x', y'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얘 x'과 y'의 관계식으로 만들어낼 건데 여기서 x는 x'과 같고 마이너스 y가 y'과 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y'과 같겠죠. 따라서 여기 x하고 y에다가 x'과 마이너스 y'을 딱딱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f에 x', 마이너스 y'은 0 이렇게 도형의 식이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프라임을 벗겨내어서 너를 fx, 마이너스 y는 0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떠한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는 그 관계식에서 그대로 가는데 이 이동전의 관계식에서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것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러한 도형의 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는 복잡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간단한 이동은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얘도 f, x, y는 0인데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f,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이러한 도형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요것도 정리를, 여기는 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x축 대칭, 얘는 y축 대칭,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시고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얘기할 건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와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것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떠한 도형이 있어요. 이게 f, x, y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겠다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자, 이런 애들의 는 fx', y'은 0으로 우리는 이 대칭이동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도형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적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식을 유도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도형의 대칭이동을 할 때는 점대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x, y가 있는데요. 여기가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할 겁니다. 직선 대칭은 자, 두 가지 조건을 쓴다고 그랬어요. 수직 조건과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을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 조건부터 하겠습니다. 너와 너를 가지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x-x'분의 y-y'이며 너의 기울기는 m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직이면 곱해서 -1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중점이 이거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2분의 y 더하기 y' 중점의 y좌표입니다. 여기다 빡 대입했고요. m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x' 여기다가 대입을 했어요. 플러스 n.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x와 y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x'과 y'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x와 y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x하고 y를 여기다가 빵빵 집어넣어서 x'과 y'의 관계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요. x하고 y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풀어볼까?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원리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는 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점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인데, 자,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요? 자, 그래서 대칭 이동 전에 점을 x, y라고 하고요.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 -y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것이 대칭 이동 후의 점의 좌표 x'과 y'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x는 그럼 뭐랑 똑같냐? -x'과 같습니다. y는 뭐랑 똑같습니까? -y'과 같습니다가 되고, 여기에다가 x하고 y에다가 빵빵 대입하면 f -x', -y''은 0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프라임을 떼버려서 너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f의 -x, -y는 0으로 표현할 것이며,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식은 대칭 이동 전의 도형의 식에 x하고 y 자리에 -x와 -y를 대입한 결과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a, b라는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적으시고요. 정리하세요. 대칭 이동 전에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고, 얘를 a, b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x', y'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 그랬죠? 너와 너의 중점이 너다.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은 a와 같고요. 2분의 y 더하기 y'은 b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2a-x'이 되고요. 여기에서 y는 2b-y' 됩니다. 자, 그러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기 전에 도형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x가 너와 같으니 x 자리에 2a-x'을 대입하고요.
y 자리에 2b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을 하면 이것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러한 도형의 식이 되고요. 프라임을 빼면 f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대칭 이동한 도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정리를 하시고요. 뭐 또 이제 일시정지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동 파트는 그래요. 점의 이동이 어떻게 가는가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을 바탕으로 하는데 같은 원리로 이동한 도형의 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같은 개념, 같은 원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짠! 1405번부터. 1405번. 어떤 점 마이너스 5,1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고, 마이너스 5,1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가니까 여기서 2만큼 더해져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4.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1406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7번으로 가는데, 이제 도형의 이동,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뭐가? 이게 x, y라는 점이 이제 화살표 딱 그려놓고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이러한 이동에 의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러한 점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이동이니까. 그럼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갔구나.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갔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이 이동에 대하여 평행 이동시키면 어떤 점이 되는가인데 x좌표는 2만큼 더해서 4가 되고요. y좌표는 3만큼 빼서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1409번으로도 가보겠어요. 얘도 역시 평행이동 x, y는 x-5, y 플러스 5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음 점으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었는데 평행 이동해서 마이너스 5,8이라는 점으로 이동하게 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빼서 너가 됐어. 그럼 가기 전에 뭐였겠니? 0이요. y 방향으로 5만큼 더해서 네가 됐어. 가기 전에 뭐겠니?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제 얘를 거꾸로 평행 이동시켜 해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는 거꾸로 5만큼 더해, y축의 방향으로는 거꾸로 5만큼 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1410번, 1411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1412번 직선 x-5y 플러스 1은 0 이러한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도형.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개념적으로 평행이동한 도형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쭉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은 평행 이동 전에 이러한 관계식에다가 x자리에는 x-3을 y자리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한 관계식이 평행 이동한 관계식이며 그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x하고 y에다가 빰 넣으면 돼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3이 아니에요. x 마이너스 3이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y 플러스 1로 들어가셔야 되고 요거 전개해서 x 마이너스 5y가 되고요. 마3, 마5, 마8, 뿔 1, 마7은 0 이렇게 도형의 식을 구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우리가 반사적으로 빵빵빵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14번도 풀어보자. 평행 이동 x, y가
x-1, y 플러스 3으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옮겨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어디로 가니? 이런 얘기예요. 5x-2y 플러스 1은 0이 어디로 갑니까? 이건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x에다가는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5x-2y 플러스 12는 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다다다당 넘겨가고요. 1417번으로 갑니다. 1417번을 보면 도형 fx, y는 0 있어요. 이거를 f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는 0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자, 이건 점이 아니에요. f가 있다고요. f가 없어야 점이에요. 이건 f가 있다고요. 는 0도 있어요. 도형이죠. 그러면 x자리에 네가 들어갔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y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평행 이동이구나. 평행 이동에 의하여 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로 옮겨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 이것도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지 어떤 원이 있었는데 너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행이동에서 너로 옮겨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이동하면 평행이동 전에 도형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x축의 방향으로 마3만큼 갔는데 반대로 가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가보자. 너를. 그러면 x자리에 x 마3이 들어와야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y축의 방향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5만큼 가보자.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죠. 자, 이런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옮겨지는 원의 방정식은 너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1418번. 점 2, 마이너스 3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점으로 상상을 해봐. x 이렇게 위가 아래로 내려가네. y의 부호가 반대네. 그죠? 그래서 얘는 2,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반대고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421번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직선 대칭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기울기 서로 수직이야. 그리고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직선 중에서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얘네들은 그냥 이동을 하는 이제 방법만 좀 알면 조금 더 빨리빨리 갈 수 있어서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하고 y하고 그냥 자리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원리는 똑같아. 그런데 얘가 뭐가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x좌표인 a는 요 길이가 되고 y좌표인 b는 얘가 되는데 얘를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요거랑 길이가 똑같고 요거 수직이고 공통이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요. 그래서 너랑 또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또 이 두 직각삼각형도 이제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길이가 b인데 야 이게 b가 돼 이거 되죠? 그 다음 요게 a인데 네가 a가 돼. 그래서 요 점의 x좌표는 b가 되고요. 이 점의 y좌표는 a가 돼요. 그래서 a, b라는 애가 b, a로 x와 y의 좌표가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야, 이거는. 자,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잖아요? 그럼 얘는 위치도 바꿔주는데 바꿔주면서 각각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x 좌표 x 자리로 오면서 부호 반대, 2가 y 자리에 오면서 부호 반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간단해. 이거 똑같아 이거랑.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아하, 요즘의 좌표를 a, b라고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너를 대칭 이동하면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합동이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a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x좌표는 음수죠. 길이는요, 양수인 거죠. 어쨌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y좌표를 a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 x좌표는 음수인데, 여기 y좌표는 양수거든요. 길이는 같지만. 그래서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인데 그럼 요 길이가 b죠. 여기 길이가 b인 건 양수예요. 근데 이놈의 x좌표는 음수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래서 x좌표인 a가 y좌표로 가면서 마이너스 부호 반대, 너도 부호 반대로 바뀌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자리가 바뀐다. 얘는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뀐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23번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는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기본 개념은 다 설명했으니까, 1423번,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기 하세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다 아래 것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1426번으로 가서 다음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좀 바꿔서 1427번으로 해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이잖아요.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어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x제곱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함이 없네요? 똑같네요? 진짜 그런 거야? 그렇죠. 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꼭지점이 0,7이며 위로 블록인 이런 포물선이 되는데 이 포물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해보세요. 빠다닥. 해봤자 변함이 없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9번으로 가서 x-4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보는 거야. 그러면 원점 대칭하면 x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y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원점 대칭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정리만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렵지 않아요. 1432번으로 가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아까 점이 어떻게 됐어요? x하고 y하고 자리가 반대로 바뀌었죠.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y자리에 x를 집어넣으시고요. x자리에 y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식이 되고 자, 이건 정리만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도 똑같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반대로 빡 바꿔서 확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1436번으로 건너뜁니다. 2점 4,3 마이너스 6,9가 점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자, 4,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6,9가 있어야 대충 그냥 그래요. 마이너스 6,9. 자, 이 두 점이 어떤 점 P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러니까 이 점 P는 너와 너의 가운데에 있는 점이겠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구해봐. 너와 너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마이너스 1, 둘이 더하고 2로 나눠 12 나누기 2는 6,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의 시간이 45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쌤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몇 번으로 해보냐면요. 1438번, 1439번.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좀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1교시에서는 1437번까지 문제를 풀고 들어오세요. 쌤이 들어오면 정답을 알려주고 채점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푼 문제 2개 푼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알았지? 오늘도 화이팅이야. 화이팅!